아,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이게 뭔가 영수증, 차용증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이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머니 거는 코인 몇 개입니다. 할머니는 코인 몇 개입니다. 이게 그 원장 남편이 준 증표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컴퓨터 화면 속에 가상화폐 지갑 보일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근데 이게. 내가 여기다가 동전 5개 샀으니까 나는 거의 5천만 원이니까 5개만 그려줘. 그래서 1,000만 원 해야 자 이건 이제 안심해도 돼요. 예. 이게 현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일단 거래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거가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 문제죠. 불이익 이런 건 없나요? 사실 이게 뭐 구멍가게에서 무슨 물건 사는 것처럼 현금 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부터 의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주고서 코인 뭐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원장의 남편은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돈을 받긴 했지만 근데 지금 줬다가 받았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막 법적으로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증을 못하면 아무리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도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금전거래를 하시게 되면요. 계좌로 계좌 보내시고. 이체. 정 그게 안 되면 영수증이라도 확실하게 자필로 해가지고 영수증이라도 받아다 주셔야지 네. 뭐 코인 몇 개. 이게 사실은 그게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이에서 아예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게 뭐 필요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일수록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은 내부에 있다. 예, 맞습니다. 계좌로 하시거나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 가까운 사람을 믿었던 거죠. 네. 눈으로 봤던 통장에 찍혔던 1,000만 원 불어난 그 할머니, A 맞아, 할머니의 맞아. 수익, 네. 그다음에 직접 봤던 설명회, 뭔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컴퓨터 속 화면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아 이제 나한테 이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면 이걸로 뭘 할까? 그렇지. 그 생각에 아주 들뜨셔가지고 종이에다가 매일 아 이거 사야지 저거 해야지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을 하시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예. 돈이 뚝 떨어질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평생 일만 해오시던 할머니들 이제 좀 남은 여생 편하게 살 그럼요. 것이다. 이 코인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들이 만약에 이게 현금화를 못 받는다. 당장 못 받아도. 예, 생전에 못 받으신다 하더라도 지갑이 있는 걸 봤으니까 컴퓨터 안에 저 안에 있는 것들 내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다가 또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3일만 기다리면 일단 그럼 그분들 설마 3일 만에 1,000만 원씩 넣어드렸겠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해드려야지 않나? 보통 보면. 보통. 것 같아. 이 이야기는요, 3년 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코인으로 완전히 들썩이던 때 일이거든요. 큰 이익을 본 사람들 무척 많았죠. 그래서 막 언론 보도도 예, 되고. 예. 그러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들이 투자하신 코인만은 오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도대체가 안 오르니까 할머니들이 미용실을 찾아가십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하시게 되는 거죠. 도망갔나? 아니 근데 그 원장이랑 코인이 그 뭐라 그래 상장이 돼 있는 거는 맞는 코인이에요? 곧 상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가상화폐에 1억 원을 투자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우, 이 할머니라고 많이 한다면 투자하셨네. 그 할머니 지갑이 있잖아요. 그 지갑이 얼마 나왔나 들여다보시니까 1억 원 투자하셨는데 겨우 네. 4만 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5천만 원 투자하신 할머니, C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만 남아 남아 있었던 있었어요. 거죠. 네. 와, 이거는 수익률로 따져 마이너스 99.5%. 이거 뭐 시나리오를 쓴다 그래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찾기도 참 어려운 사례입니다. 아, 이거 진짜 뭐. 그럼 미용실 원장님 빨리 찾아야죠. 예. 그런데 예. 미용실로 찾아간 할머니들에게 예. 원장 부부가 또 어이없는 제안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셨는데 이렇게 가만 계실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니까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나아질 것이다. 할머니들도 이거 다 손해보긴 싫잖아요. 억울하시잖아요. 물타기.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제안 받아들이시기로 하고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맛본다고. 네, 지금 이게 바닥 친 건데 더 투자했다가 이제 또
지하실 가신다니까 이러면. 더 떨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매일 저녁 6시 코인 채굴. 예? 이 미용실 원장 나 그 부부가요. 채굴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채굴 하던데. 들어는 보셨잖아요. 네. 채굴이라는 게 엄청난 컴퓨터를 사용해서 막 돌려대면 코인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건데 네. 그야말로 광산에서 캐듯이. 할머니들한테 이 할머니들한테 휴대폰에다가 이 미용실 원장 부부가 앱을 깔아줘요. 네. 그리고 이 앱으로 계속 하시면 코인 채굴이 됩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신 코인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챙길 수 있도록 코인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속인 거죠. 할머니들은 이 30돈 불려준다고 했던 미용실 원장 부부 믿을 수밖에 없었고 시킨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이 원장 부부는요. 동네 할머니들로부터 25억 원 예. 이 넘는 돈을 뜯어내게 됩니다. 사실 아니 이게 근데 그 핸드폰으로 채굴인가 그게 돼요? 사실 그 코인 채굴이라는 것이 슈퍼컴퓨터로도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걸 핸드폰 집에서 앱으로 하라고 핸드폰으로- 했더니 마음 먹고 사기친 거죠. 그리고 미용실 부부 사이에 처음에 시초자 누가 있었습니까? 그 할머님이 최초 처음. 할머니. 네. 돈 그러면 벌었다는 할머니. 제가 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범 여부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진짜요? 네, 그것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일이 저렇게 동네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주변에 많은 그 공직자들이 있을 텐데 네.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순진한 할머니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건데요. 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미용실 원장 부부 전혀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코인 회사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코인 회사? 이 사건 뒷이야기 예. 쭉 이제 밝혀진 이후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서울로 그 회사의 실체를 찾으러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상화폐에 상장했다는 회사 그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라고 한 곳 찾아가니까 닫혀 있었고요. 직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홈페이지조차도 없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다목적 모니터를 개발 생산한다라고 했던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3년 전 가상화폐 붐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직후에 이 문제의 코인 상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전혀 안 된 예. 그런 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전혀 되지 않는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해드릴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완전 사기네요. 완전 사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무 코인이나 이 상장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저렴하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체가 없이 코인만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분명히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사들인 코인도 대부분 이런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한 기회 코인이었던 거죠. 거기 총액이 거의 2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미용실 그 부부 어쨌거나 그 원장 부부는 어떻게 됐나요? 그 20억은 아마 다 사라져서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숨겨놓거든요. 그 때문에 아니, 근데 피해자들이 너무 나는 그걸 찾기가 그 쉽지 변호사님, 않고요. 이게 무슨 20만 원도 아니고 예. 20억인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게 사기하면 굉장히 막 약간 그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좀 세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 예. 막 수십억, 예. 수백이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해요. 왜요? 이게 특경법이라고 해서 특정 예. 경제문제 가중처벌법이 있어요. 예. 거기에면 이제 5억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하는데 예. 제일 적은 게 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억부터 뭐 50억, 500억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맞아, 감이 안 잡혀요. 황당해요. 감이 예. 안 잡혀요. 맞아. 그러니까 뭐 500억? 아니 500억 그냥 횡령했나 보다. 아니 사기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근데 한 3천, 5천, 1억 이건 눈에 보여요. 와닿죠? 와닿죠. 오히려 예. 와닿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가까워. 처벌이 좀 센데 오히려 막 수백억 하면 이게 그냥 눈에 보이도 않고 아니, 그냥 왔다 개념이 갔다 안 하는 돈이라고밖에 서요. 안 예. 보이니까 오히려 처벌이 약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이게 기사에 나오지는 않는데 네. 이게 당연히 이거는 사기죄로 해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금액도 20억이 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인 투자는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난리예요. 얼마 진짜 전에도 솔직히 난리야. 그 문제가 있었는데. 있었지. 그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코인을 사고 팔았던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신용만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종전에도 거래가 되고 있었는지 아니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 시장을 보시면 여기서 있잖아요. 기본 10배, 뭐 20배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배, 20배 그러니까 혹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수익을 높게 주겠다. 이거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 신용사님도 이런 사건 많이 보셨죠? 예. 그 코인 열풍이 벌었던 2017년 비트코인 채굴을 대행해 준다는 기업이 등장했지만 네. 대부분 이용자를 끌어들여 투자금을 모으는 모두 잠적한 사기였습니다. 채굴 대행은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 시선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최근에도 그 코인 이슈가 있었어요. 있었죠. 또 예. 다른 유형 뭐가 있죠?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아주 유망한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요. 결국 151억 원대의 투자금을 수신을 하고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5개의 지부, 센터를 두고요, 주로 투자 정보에 어두운 5, 60대 노년층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엽니다. 그렇게 열어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정도죠.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을 했어요. 예.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배당 수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였어요. 그리고 회원들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투자가 유도가 됐던 것이죠. 결국 또 5, 60대가 이제 타겟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런 설명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헉!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거 엄청 유명한 거였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디 아이들 무슨 학원 입시 설명회 제가 뭐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가봐도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으면 헉! 나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만 모를 뻔. 아니 그런 마음이 진짜로 들거든요. 근데 그 돈에 관한 문제면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또 이들이 아주 수법을 교묘하게 네. 사용을 해서요.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수당으로 이제 코인을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난 돈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잖아요. 네. 바로바로 현금으로 환급을 해줬어요. 믿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투자자들 늘어나고 투자액 늘어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환전해달라 그러면 자꾸 미룹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 원 지급도 하지 않고 영업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아니 그럼 상장은 된 화폐였나요? 수사가 이루어졌죠. 당연히 네. 피해자가 신고하고요. 네. 해외에 있는 코인 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되긴 했지만 네.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없고. 않는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그리고 나서는 곧 상장 폐지가 된 코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가상화폐라 그러는 것가 저는 안 와닿거든요. 왜냐면 보이질 안 보이잖아, 않잖아. 눈에. 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체감이 안 드는데 가상화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분이 현존하는 걸 보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아니, 해도. 저도요. 저만 해도. 제 지인이 저도. 자기 아들이 가상화폐 코인으로 어마무시하게 해서 슈퍼카를 3대를 샀다도. 또 다른 지인은 번 돈으로 억대의 그림을 샀다. 멀쩡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혹했죠. 게다가 너무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